저는 오늘 간단하게 그냥 대충 제가 현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자료를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그냥 청소년 활동과 SDGs, 청소년 활동과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 제가 이 한마디 단어에 빠져가지고 지금 4년째 이걸 파고 계속 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17가지 자체가 다양한 분이 5개의 영역으로 이제 나뉘어져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사람, 모든 거의 중심의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지구 환경, 그리고 세 번째는 번영으로 해서 경제입니다. 그리고 평화와 파트너십,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포괄성과 연계성, 형평성, 안전성, 신중성이라고 하면 포괄성은 현 세대, 미래 세대, 그러니까 우리 지금의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야 되고 지역이 국가로 그 국가가 지구적인 관점으로 생각하자는 거고, 연계성은 한쪽으로 좀 치이는 이데올로기적 생각이 아니라 경제나 사회나 환경의 통합적인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와, 형평성은 세대 간, 그리고 세대 내, 그리고 생물종 간의 정의, 공정, 균등이고요. 안전성으로는 재해나 자원 한계, 그리고 인권과 참여 축소로부터의 안전, 그리고 신중성은 형평성 있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신중한 의사결정,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정리가 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사회 영역에서 빈곤 퇴치나 우리 청소년들의 기하종식, 건강과 웰빙, 그리고 양질의 교육, 오늘 제가 이제 4번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성평등과 깨끗한 물과 위생이 있고요. 경제에는 양질의 일자리나 산업혁신, 그리고 불평등,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그리고 환경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그리고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기후변화 대응, 해양생태계, 육상생태계 보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16번 정의평화, 효과적인 제도, 그리고 지구촌 협력 등이 있습니다. 그렇게 간략하게 그냥 SDGs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청소년과 2030 지속가능 발전 의제라고 해서 이게 세계 청소년 보고서를 오늘 며칠 전부터 이제 이거 뭐 쓰는 게 있어서 제가 몇 번 자료를 뒤져보니까 청소년은 2030 의제 햇불 전달자로서 2030 의제의 완전한 실현 보장을 위한 탄탄한 증거 기반, 그리고 청소년 정책 자체에 이런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행동 개발과 활성화가 되게 필요하다. 여기에 되게 많이 집중적으로 세계적으로 이거를 지금 비전을 제시하고 이 아젠다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2030년까지 우리 청소년들이 해야 될 청소년의 역할은 뭔가? 여기에서 여성 청소년, 장애 청소년, 이주 청소년, 제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장애 청소년, 이주 청소년, 뭐 여기까지는 청소년을 위한 교육과제나 여기까지는 다 하는데, 우리 청소년 지도자 분야에서 조금 생소한 부분이 기업가 정신 교육이나 금융 교육이나, 그리고 다차원적인 문제 청소년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구, 이런 거는 이 의제에서 제가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청소년 고용 분야 탐색, 청소년들이 직접 현장에서 고용을 어떻게 하는지, 고용 분야에서 청소년 활동진흥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국가적인 인권에서 청소년 고용 분야는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탐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청소년 교육과 고용 문제 사이의 관계, 과연 현장에서 하는 청소년 교육과 이 고용 인권에 대한 거, 고용 문제에 대한 고노부에 대한 법들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연계가 되는가, 이거와 다섯 번째는 청소년의 주요 요소와 청소년 개발 목표 발전을 시키는 데 있어서의 역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청소년이 지역 및 국가 수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 분석은 뭔지, 여기에 대해서 세계 청소년 보고서, 이게 한글로 다 파일이 있습니다. 유네스코에 들어가면.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지속가능 발전 청소년 의제 자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행동을 실행하게 된 액션 그룹이 뭐냐 하면 아디스 아바바 행동 계획이라고 해서 제3차 개발재원총회 2015년 7월에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 아바바에서 개최된 아디스 아바바 행동 의제에서 청소년의 언급 4단락에 걸쳐 7번이 나왔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요 12항, 114항, 16항, 7항을 제가 올려봤습니다. 자료가 녹화가 되니까 나중에 다 같이 공유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유네스코에 들어가면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에서 ESD, Education 이제 Sustainable Development이라고 해서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은 어떻게 되는가?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 그 기회 증진이라고 해서 이게 SDGs 4번 목표거든요. 이 4번 목표에 대한 세부 목표가 또 있습니다.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유의미하고 효과적인 학습 성과를 달성하도록 형평성 있는 양질의 초등 및 중등 교육을 무상으로 이수하도록 보장한다 등등. 우리나라는 이미 실행을 하고 있지만 실행을 못하는 제3국가에도 이제 촉구를 하는 거죠. UN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ESD 2030 해서 이거는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유네스코 자료를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여기에 자료를 넣었는데요. 지속가능 발전 교육 강화에서 17가지 SDGs의 기여를 통해 보다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세계 구축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지속가능성과 쟁점에 대한 학습 내용을 강화하고 교수 학습 접근을 변화를 시켜야 된다. 그리고 학습 성과, 역량을 증진해야 되고 사회 변혁을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게 학습 목표에 이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현장에서 하는 것보다 지금 교육계에서는 이미 2014년도부터 움직여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핵심 특징이 17가지 SDGs를 위한 교육의 역할 강조해서 교육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17가지 SDG 인식 증진을 하고 그리고 SDGs에 대한 비판적이고 맥락화된 이해를 촉진하고 실천을 증진하는 것 그리고 우리 회원국가의 역할 강조 169개의 회원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정책이나 학습 환경 그리고 교육자, 청소년, 지역이 어떻게 거버넌스가 되어서 이 청소년들의 활동을 증진시켜주고 ESD를 위한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큰 변혁을 많이 강조했다는 거 변혁적 실천 그리고 구조적 변화 기술적 미래 이거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또 핵심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SDGs를 성취하기 위한 교과적 핵심 역량이 있어요. 그래 교육청에서 지금 이게 교사 연구 모임이 있어서 그 연구 모임을 지금 줌에서 제가 가끔 이제 제가 프로그램 개발한 게 있어서 참여를 하는데 되게 체계적으로 하고 계시더라고. 이미 청소년들한테 시스템 사고 역량이나 미래 예상 역량 그리고 규범, 전략, 협력 그리고 비판적 사고, 자기 인식 그리고 통합적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게 이제 교육적의 목표에 본교과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핵심 역량이.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고요. 이미. 그리고 여기에서 보니까 학생의 행위 주체성 이 말 자체가 제가 처음에 되게 어려웠는데 학생들이 이 청소년 자체가 행위의 주체성이 되어서 움직여야 된다. 그들의 미래, 그들의 웰빙 그리고 변혁적인 역량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미래세대 과학표준 개발 선포를 했는데 여기에 과학적 소양 모형에서 보시면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과학적 탐구, 사고, 그리고 의사소통, 그리고 협업하는 능력, 그리고 정보 처리와 의사결정 능력, 그리고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식은 규칙과 뭐 다양 에너지의 물질 시스템과 상호 작용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제가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넣었고요. 다음에 지금 학교 교육 저희들도 지금 저희 프로그램이 학교에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이 문턱이 되게 넓고 높고 그리고 또 되게 이게 들어가서 학생들하고 직접 하기에는 학교가 같이 교육의 주체가 되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 기관에서 같이 학교 그리고 청소년 교육학과에서 이 교육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거버넌스나 파트너십이 있어야 이게 지역사회가 발전을 하고 더 나아가 국가적인 비전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학교 교육의 변화 자체에는 주로 보면 교육과정이 학생의 이게 청소년의 행위 주체성을 반영하고 그리고 기존의 지식, 태도, 기능을 고려하되 학습자에게 진짜 동기부여를 하도록 설계하는 거와 그리고 엄격하게 그리고 집중, 일관성, 연계성, 전이 가능성, 선택 그러니까 학생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범주의 주제와 프로젝트 선택 기회를 제공하는
되고, 그리고 스스로의 주제와 프로젝트도 탐구 가능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PBL을 기반에 두고 뭘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 경상남도 청소년 재단에서는 지금 PBL 기반의 SDGs를 탐구하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지금 하려고 만들고 있거든요. 연구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와, 그리고 그 다음 이제 교육 설계 과정에서 교사 행위 주체서, 교사가 전문 지식과 이거 교육 과정에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야 된다는 거와, 진실성, 학습자와 학습 내용에 대한 실제 세계를 연관 지을 수 있어야 하고, 학습의 목적에 대한 감지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그 경남대학교 그리고 진주교대 교과에서 이 선생님들이 이거를 가지고 몇 날 며칠을 토론하는 거를 보고, 이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학교 교육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 현장에서는 어떻게 지금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지도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요거를 한번 넣어봤고요. 그리고 유연성과 참여, 교육과정을 미리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적응적이고 좀 역동적으로 교육 환경에 따라서 설명하는 방법이나 수업하는 학습자에 대한 게 다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 유연성을 좀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이거는 청소년 활동 현장에서 변화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거는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청소년 축제 문화의 변화에서 지금 오프라인 축제와 온라인 축제와 그리고 이 혼합된 디지로그 축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마당도 온라인으로도 하고 오프라인으로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실 세계와 메타버스 속의 가상 세계, 그리고 이 혼합된 축제 속에서도 청소년들이 앞으로 지역과 연계한 축제를 하기 위해서 청소년 스스로가 축제를 기획하는 기획자들과의 좀 파트너십이 있어야 된다. 제가 그거를 좀 생각을 했고, 청소년 축제도 지금 창원에서는 제가 SDGs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청소년 올마당 동아리 축제할 때 제가 제안을 합니다. 쓰레기 없는 축제, 그리고 일회용이 없는 축제, 그리고 지역의 로컬 푸드를 활성화하자. 그리고 지역 상권과, 우리가 축제하는 장소가 지역이다. 그러면 이 지역 상권과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런 거를 고민하고 같이 축제를 기획하는 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한 변화로 봤을 때 청소년들은 우리보다 더 빨리 발빠르게 이미 움직이고 있거든요. 학교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지만 사실 학교 사회적 협동조합이라 하면 바로 청소년 중심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마을 공동체, 이거는 경제 실천을 하고 있고요. 협동조합이라는 자체가 민주시민교육도 되고, 그리고 교육 공동체 내에 복지 증진도 되고, 학교 자체나 아니면 배움과 삶이 연계된 교육. 보통 태봉고, 저희 경남에서 태봉고 아이들이 학교 협동조합을 통해서 매점을 운영한 경험을 통해서 지금 청년 창업가로 다 지금 소셜 벤처 대회에 다 나와서 창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이 학교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했던 경험들이 청년이 되어서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우리 청소년 기관이나 청소년을 하는 학과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게 또 교재에 실려가지고 좀 나와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봐서 이거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 속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방법은 자연스럽게 협동조합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 협동조합을 통해서 자기 1인 1표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판적 사고나 협력하는 방법을 스스로 깨우치는 것 자체가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기업가 정신교육, 우리가 금융교육을 많이 하는데, 금융교육은 한국의 경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는데 그거는 정말 원론적인 교육이고, 실제 기업가 정신교육을 통해서 내가 이 용돈 하나로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거는 경험에서 오는다고 생각해서, 지금 학교에서는 전국의 학교사회적 협동조합이 109개나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일단 참석하는 우리 청소년들은 기업가 정신교육이 이미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축제 분야는 사회 분야고요. 이게 학교 사회적 협동조합은 경제 분야를 제가 말씀을 드렸다면, 마지막으로 환경 분야, 지금 청소년들이 어떻게 활동했는가. 그레타 툰베리는 지금 다 아실 겁니다. 그레타 툰베리 전에는 세반스키가 있었고요. 세반스키 전에는 또 다른 친구가 있었겠죠. 지금 유튜브에 나오는 건 세반스키와 그레타 툰베리 이렇게 전통적으로 나열이 되고 있거든요. 최연소 10대가
등교 거부를 하면서 지구 환경을 우리는 미래의 주인공이 아니라 지금의 주인공이니까 우리를 위해서 당신 현 세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타를 한 강한 비판적인 거를 보고 지금 우리가 좀 각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 자체를 되게 민감하게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올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청소년 활동 현장에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 청소년 기후 헌법소원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지지 성명을 냈다고 하는데, 청소년이 이 기후에 정부가 너무 소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거다. 이제 미래의 청소년들이 살아갈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지금 대부분 언론에 굉장히 대서특필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봤을 때 1.5도 지구가 이제는 2050년에서 2045년, 40년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낮춰지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되는 삶은 없다. 그래서 어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부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만약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이 청소년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대로서 실천할 수 있는 액션 그룹으로 저는 뭐 학교에 태양광을 한다든지, 계림 청소년 수련관에 태양광을 해서 우리는 미래 청소년을 위해서 태양광을 통해서 우리는 온실가스를 감축한다. 이런 것도 하나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올렸습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